안녕하세요. 2022년 윈터 모스트 아카데미에서 IB 컴퓨터 사이언스의 강의를 맡게 된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데모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IB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러버스입니다. 우리가 이번 윈터 이 세션에는 특강에서는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뭐 지금 수업이 한 3일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론 부분, 이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것은 이론 같은 경우는 보통 암기고 물론 어느 정도 이해력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셀프 스터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고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증을 많이 가졌던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죠. 한마디로 코딩이죠, 코딩. 어, 그래서 코딩 부분을 보통 어려워하죠. 그래서 물론 배웠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코딩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우리 같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코딩이라는 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초부터 한마디로 셋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 후반부 쪽으로 좀 빼놨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의 이제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론 부분인데,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일단 자바 코딩, 이제 코딩의 랭귀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맞죠?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중화된 자바라는 랭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딩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초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 그걸 어떻게 또 실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A부터 G까지 차근차근히 A부터 G까지 차근차근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초 스킬을 습득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지만 한마디로 컴퓨터의 랭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랭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의 기초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걸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가 바뀐다고 해서 난 이건 하나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이제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이번 겨울방학 때의 목표는 일단 이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코딩을 해서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알고리즘 어떻게 짤 건지, 그리고 아웃풋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할 건지까지 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일단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크게 네 개의 토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마디로 컴퓨터의 전반적인 내용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뭐 한마디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지 않았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까? 이런 내용도 있나? 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3주라는 시간 때문에 4토픽, 4개의 토픽을 다 끝마치기에는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다 끝마치는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어떤 프로그래밍 중에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아무 컴퓨터나 그냥 켜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랭귀지의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엔 분명히 이제 요거 시스템 셋업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짰으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나와야겠죠. 맞죠? 그래서 화면에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형태 또는 원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거고요. 왜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한마디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베리어블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입들을 각각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뭐 수학의 연산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뭐 수학의 기본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는 더 많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많은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요. 이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 어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결국은 식을 만들어서 더 복잡한 이퀘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 네 개의 어떤 것들, 물론 이제 프로그램 오퍼레이터는 좀 더 많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조작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if switch, for while.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오퍼레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수시로 변경을 하면서 특정 조건에 맞는 어떤 우리가 그런 아웃풋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조건문인데 이 부분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 in array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 어떤 array 형태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아웃 할지, 그리고 클래스는 우리가 요건 아마 후반부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더 된다면 클래스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사실은 자바라는 것 자체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만든다라는 것에는 항상 클래스라는 가장 베이직한 어떤 그런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아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이 좋은 게 나오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부분에 대해서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컴퓨터에다가 다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이제 그래 이런 구조를 가지는구나,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한 부분만 이번에 다룰 예정인데요. 코어한 부분에는 네 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해가지고 일단 뭐 이제 제목을 보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시스템이란 거는 하드웨어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할 때도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꽂혀 있고 그렇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형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르가니제이션은 사실은 요거는 컴퓨터의 내부적인 어떤 로직에 대한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픽 1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토픽 2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관심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컴퓨터가 항상 모든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네트워크 없는 컴퓨터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솔리빙이라서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이 이 세 가지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의 데모는 우리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뭐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시작해도 되냐? 예, 한마디로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를 듣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 수학을 잘해야만 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수학과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결국 로직에 대한 얘기예요. 논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수학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한 사람이 로직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맞죠? 꼭 수학을 잘해야지만 로직에 대한 것을 잘하는 거라는 어떤 상관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학이 과연 필요하느냐라고 따지면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뭐 노트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워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만 있으면 저는 뭐 충분히 이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해봐야지 뭔가를 얻어갈 수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이란 거는 한마디로 창작입니다. 창작. 예, 그래서 물론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인풋을 넣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수학 이퀴션이랑 비슷하겠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10명이 프로그래밍 하면 10명이 다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로직을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완전히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남의 코딩을 베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10명한테 홈워크를 내주면 다 본인이 했다라는 가정하에 10명이 다 다른 코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처럼 그래요. 에세이를 내주면 10명한테 내주면 토픽이 같더라도 결국 다 다른 에세이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컴퓨터 사이언스의 프로그램 역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창작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이라는 거는 내가 연습을 해보지 않고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면 성심성의껏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나는 싫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습을 충실하게 잘 우리가 숙제도 해오고 하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데모였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 때 짧지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만나서 열심히 한번 뭔가를 얻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컴퓨터 사이언스 모스트 아카데미의 이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